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People Analytics 실무자의 관점에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쿠파에 계시는 유상혁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유상혁 팀장님은 문제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사례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HR 실무자가 분석과 자동화를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컨퍼런스를 가거나 어떤 세미나를 가게 되면 홈페이지에 나왔던 공식적인 주제랑 조금 다르게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People Analytics는 기대했던 바와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회사 보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주제를 말씀해 주시는 건 되게 좋았거든요. 2026년 People Analytics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유상혁 팀장님께서는 PA가 예측 모델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도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간 자기 실현적 예언, 자기 파괴적 예언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 내가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현실 세계와 미래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예언, 즉 말을 했기 때문에 예언이 바뀌어버리는, 예언이 파괴되는 이런 예언가의 딜레마가 있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던데 많은 실무자들이 PA를 예측 모델이라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예측 모델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애널리틱스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로 시간이나 간단한 업무 패턴 분석만으로도 강력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분석의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 없는 분석은 아무 의미 없으니까 목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야 된다. 목적만 선명하면 데이터를 엑셀로 분석하거나 엑셀로 만든 그래프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석의 목적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그것을 실제 현실로 바꾸기 위한 바꾸는 행동들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컬처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경험 중심의 의사결정, 경험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어, 인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죠. 요즘 애들 금방 그만둬 라고 말을 하는데 2024년도 입사자 100명 중 28명이 6개월 안에 퇴사해. 뭐, 정확하게 못한다고 하면 30%가 좀 못 미치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퇴사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러한 데이터 드리븐 문화가 없으면 분석 추진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나 보고에서 데이터를 공용 언어로 쓰는 습관부터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일반 기업 같은 경우 단일 시스템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분적으로만 쌓이고 그 외에 실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업무들이 시스템에 쌓이지 않고 별도로 엑셀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누적되고 관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따라서 데이터가 적거나 따로 모양되어 있는 파일들이 연결시키기가 되게 어렵다. 우리 회사의 플랫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툴 선택이 가능하다. 플랫폼 구조가 엉망인데 좋은 툴을 사서 써도 그거는 자원 낭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A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정리, 데이터 가공 이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를 정리하고 가공했으면 다음부터는 누적 관리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입니다. 대부분 HR 애널리스트가 전담 조직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HR 그리고 HRIS 거의 IT 팀이겠죠? IT 담당자거나 왜냐면 인포메이션 시스템이기 때문에 IT에 대한 베이스가 있는 직원이 따로 움직이면서 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 의미 있는 데이터 설계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HR 담당자가 일단 회사의 인적 구조, HR 도메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이해를 한 후에
HRIS와 협업해서 이걸 리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문제가 있거나 플랫폼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면 HR이 주도로 HRIS 담당자에게 플랫폼을 이런 식으로 개선하자, 인사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개선하자,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이 있으면 단순 데이터도 인사이트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내 팀의 업무가 유사한데 시기별로 바쁜 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A팀 같은 경우는 연초가 바쁘고 연말에 별로 안 바쁘고 이런 돼 있는데 B팀은 연초에는 그닥 바쁘진 않은데 연말에 많이 바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업무라고 하면 이 두 팀의 업무를 서로 할 수 있도록 교육, 육성시키고 업무 프로세스를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시기별 인력 재배치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과정을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해서 인력 유연화를 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나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분석 기술이 필요할까요? 뭐 SFP, SS를 돌린다거나 복잡할까요? 이 정도는 그냥 엑셀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프 나오는 거고. 인력 운영이 개선된 실제 사례도 사실은 엑셀로 한 10분 정도만 해도 나온다. 네. PA가 데이터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PA와의 협업과 토론, 논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예시입니다.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한 조직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승인, 대응, 정기 업무, 프로젝트 이 각 업무의 이론적 시간을 다 비교해 보니까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만 생산성을 높이도록 자원을 집중하는 거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개선해 보고자 다 노력하는 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자원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해서 자동화나 인력 운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사례가 있다. 이런 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동화나 인력 운영이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지속적 루프, 지속적으로 보고 조금씩 개선하는 것들이 있어야 생산성 향상이 실제로 현실이 되고 되돌아가지 않고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R 도메인 전문성 확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HR 지식이 있어야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HR 지식이 기본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HR 지식은 단순히 HR만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사실 조직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필요한 거겠죠.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어떤 패턴과 어떤 프로세스를 일을 하는지, 네,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HR 데이터를 또 해석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파악만 하고 있어도 자세한 건 데이터를 보면서 해당 조직의 리더들과 이야기를 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정도는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HR 데이터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환경을 모르고 분석하자라고 진행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찾아서 이것만 계속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이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겹쳐져 있고 어떤 식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어디에 쌓이고 있고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먼저 파악을 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 구조화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추출 가공의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문화의 생활화가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회의에서 숫자 기반 대화를 하고 평소에 작은 데이터라도 매번
기록하거나 시각화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뭐 파워 BI라든지 파이썬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 없다. 사실상 파이썬이나 R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필요한 경우가 없다. 네, 대부분 사실 엑셀로 필요한 게 사실 아니냐. 그 중에서 일부가 파워 BI를 쓰는 정도인 거고, 이런 파이썬이나 R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거나 준비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더 의미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AI는 우리가 PA를 전부 맡기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PA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PA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 로우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1차적으로 검토해보는 도구. 이렇게 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실무용 도구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AI가 우리 상황의 맥락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마술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PA는 기술이 아니라 목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작은 데이터도 조직을 바꿀 수 있는 훌륭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작은 데이터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엑셀 분석도 충분히 인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그 인사이트들이 모여서 전략과 전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PA 목적성, 환경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루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PA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실천,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